자, 오늘 시험 봤던 2학년 물리학 1 문제 한번 풀이해 볼게요. 일단 1번 문제, A는 자유낙하고 있고 이제 중력 받아서 아래로 가속 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이것도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고요. 얘가 초기 속도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등속 원운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자 운동이고요. 중력과 이 장력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 모양을 볼 수 있죠. 지금 간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지고요. 다시 또 빨라지고 하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도 바뀌고 그리고 빠르기도 바뀌어요. 모두 다 바뀌는 운동. 얘는 속력은 그대로 등속 운동이니까 속력이 일정하고요. 대신 방향은 속력은 일정. 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입니다. 바뀐다. A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그대로고요. 그대로 대신에 속력은 바뀌는 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A는 속력이 증가한다 맞고요. B는 운동 방향이 변한다. B는 운동 방향이 변하고 원운동 계속 방향이 바뀌죠. C는 모두 다 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2번은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네요. 매우 친절한 문제구만. 자, 1초일 때 가속도 물어봤네요. 1초일 때면 여기니까 가속도는 이때 기울기죠. 그러면 2분의 8 하면 4m/s 제곱 되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2초일 때 방향이 바뀐다. 속도는 방향과 빠르기를 모두 나타내고요. 지금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지금 2초에서 빠르기가 점점 느려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바뀐 건 아니다. 마이너스로 가야 그때 방향이 바뀐 거죠. 평균 속력 물어봤어요. 평균 속력이라는 건 3초 동안에 얼만큼 움직였는데 움직인 거리가 이 넓이에 해당되니까 넓이는 3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죠. 삼각형이니까 그러면은 12m가 될 거고요. 그럼 3초 동안에 12m 하면은 4m/s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3번 문제예요. 5V로 시작하고요. 3V로 시작해서 끝에는 V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시에 지났어요. 그러면 결국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했다. 그러면 시간도 알고 속도 변화도 하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요. A는 1, 2, 3, 4, 5, 5V로 시작을 했고요. B는 3V로 시작을 했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얘가 V에서 멈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어느 t0라는 시간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5V에서 시작해서 V가 됐고요. 그리고 B는 3V에서 시작해서 V가 됐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기울기는 결국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가속도는 기울기고요. 그럼 기울기를 한번 측정해보면 A의 기울기는 t0 동안에 5V가 V가 됐으니까 4V 변했고요. 그리고 A, B는 t0라는 시간 동안에 3V에서 V 그러면 2V가 변했네요. 그러면 결국 t0분의 2V 분의 t0분의 4V 이렇게 하면은 약분하면은 2 그래서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수레의 질량은 라지 M 그리고 추의 질량은 스몰 M 하나당. 그래서 추가 지금 3개 매달려 있으니까 3M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랑 라에서 실험 방식을 좀 바꿨는데요. 여기 있는 거 하나 떼서 지금 수레에도 옮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2M 여기는 M 대신에 수레의 무게가 총 M이 되고요.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지 M 더하기 스몰 2M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역학할 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총 질량은 그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결국 추의 중력 때문에 지금 수레랑 추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중력 때문에 수레랑 추가 움직이는데, 총 어떤 애가 움직이냐면, 그 추가 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결국 추는 총 3M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수레도 라지 M이 하나 움직이고 있어요. 수레.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움직이냐면 결국 3mg일 때 움직일 수 있고요. 추가 3개 매달렸을 때, 혹은 2mg일 때 움직일 수 있고, 수레가 2개 매달려 있으면, 그리고 수레가 아니라 추가, 그 추가 하나만 매달려 있으면 mg가 매달려서 움직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질량은 라지 m 더하기 스몰 3m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3mg 때문에 움직여요. 근데 그게 얼마가 움직이냐면 라지 m 더하기 스몰 3m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때 가속도가 6이래요. 근데 그 다음 상황은 실에 매달린 이 추 때문에 결국에 가속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게 지금 2개예요. 그러면 2mg 때문에 누가 움직이냐면 라지 m 더하기 스몰 3m, 결국 3개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때 기역의 가속도로 움직이고요. 이제 마지막 라 상황은 mg 때문에 라지 m 더하기 또 3m이 움직입니다. 니은의 가속도를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서 보면 지금 이건 다 같거든요. 총 질량. 근데 지금 총 힘이 지금 3mg, 2mg, mg로 바뀌었어요. 그럼 가속도가 좌변이 변하고 있으니까 우변도 같이 변해야 되는데 총 질량은 그대로니까 결국 가속도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미지수가 라지 m 하나니까 이걸 가지고 라지 m이 스몰 m이 얼마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속도가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가 10이고요. 그냥 계산해 주면 지금 약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3, 2, 5. 그리고 나서 계산해 주면 5m이 라지 m 더하기 3m. 라지 m이 스몰 2m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답 나왔고요. 또 하나 얘기해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3배 차이 나잖아요. 3분의 1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도 3분의 1배 차이 나야 돼요. 근데 질량은 같으니까 결국 니은이 얼마냐면 2가 돼야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기억은 이 밑에 거에 비해 2배죠. mg였는데 여기 2mg니까 2배니까 기억은 4다. 하지만 가속도도 바로바로 나오네요. 자, 그럼 라지 m은 스몰 m 2m이다. 맞고요. 그리고 기억은 니은의 3배다. 기억은 니은의 3배가 아니고 2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실이 수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다가 라보다 크다라고 있어요. 지금 다랑 라 비교하는 거고요. 실이 수를 당기는 힘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게 요 질량이 총 얼마냐면 라지 m이 2m이라서 라지 m이 2m이니까 얘가 지금 총 3m인 거죠. 그리고 그때 가속도가 얼마냐면 다일 때 가속도가 4m/s 제곱이에요. 그리고 지금 라버는 지금 여기 질량이 총 4m이 움직이고요. 4m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때 가속도가 2m/s 제곱입니다. 가속도 아까 구한 거. 여기 가속도 2라고 구했죠. 여기 4라고 구했고요. 결국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색깔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결국 4m이 움직입니다. 얼마로? 4m/s 제곱으로. 그러면 여기 물체에 작용하는 총 알짜임이 결국 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력이 곧 얼마냐면 이 장력 덕분에 이 3m인 아이가 4m/s의 가속도를 주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력이 곧 F는 ma니까.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해보면 장력 덕분에 누가 움직이냐면 4m이 2m/s 제곱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는 장력이 얼마냐면 12m 되는 거고요. 하고 m/s 제곱 질량이 이제 m이고요. 미터. 그리고 여기는 8m m/s 제곱 이거가 해당되겠죠. 이제 미터는 사실 킬로그램의 단위가 있겠지. 그래서 얘기해 주면 결국 언제가 더 장력이 크냐라고 물어봤으면 다 상황이 장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해서가라보다 더 장력이 크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과 디귿. 이렇게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도 보시면 지금 A, B, C 각각의 작용하는 힘을 모두 말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아까 4번도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일단 4번 좀 빨리 풀려고 그렇게 한 거고, 천천히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여기 4번 문제도 이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에 대해서도 각각 장력을 달리해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표현해 보세요. 자, 5번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A의 작용한 총 알짜임은 여기 접촉되어 있는 장력 P밖에 없을 거고요. P 입장에서는 P의 장력, Q의 장력,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20N과 Q의 장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이 세워질 거예요. 이걸 풀이해주면 왼쪽 거 다 더하고 오른쪽 거 다 더해주면요, 결국 왼쪽 거에는 20N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결국 이 실이 20N의 이거 힘으로 결국 2kg, 3kg, 5kg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 80A가 되겠네요. 결국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는 2m/s 맞고요. 그럼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C에 작용하는 알짜임, 뭐 여기다가 직접 넣어줘도 되고요. 결국 이게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Q의 장력도 10이라고 나올 거고요. 결국 이 5kg이 가속도가 2니까 결국 얘에게 작용한 총 힘은 F는 MA 다 더한 거니까 10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뭐 니은 크게 이상하지 않고요. 결국 지금 장력 두 개 비교했거든요. Q랑 P랑. 그러면 방금 Q는 여기서도 방금 10이라고 구했으니까 여기에다 10 넣어주고요. 가속도가 2라고 했으니까 A가 6이네요. 여기 가속도가 4가 나오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다 2 넣어주면 TP가 4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결국 장력은 서로 몇 배 차이 나냐면 2.5배, 3배가 아니고 2.5배가 차이 나네요. 맞는 거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보시면 똑같이 F로 작용하는데 옆으로 밀 때랑 위로 뜩 들어올릴 때 차이입니다. 옆으로 밀 때는 중력이 수직항력과 서로 상쇄될 거니까 결국 이 F가 총 알짜임. 그래서 F는 MA. 근데 가속도가 3A라고 해서 여기다 3A라고 넣었어요. 근데 위로 들어올 때는 중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총 알짜임이 F 빼기 mg고요. 그게 곧 F는 MA 총 알짜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거의 된 것 같은데, 라지 F가 3MA니까 대신에 여기다 넣어주면 3MA 빼기 mg가 MA 이렇게 나올 거고요. 결국 mg가 넘어가고 해주면 2MA인가요? 결국 A는 2분의 1g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중력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중력은 여기 이미 나왔잖아요. 2MA라고요. 그냥 F는 3, 근데 지금 중력을 F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중력이 2MA니까 결국 이걸 F로 표현하면 MA가 3분의 1 F인 거죠. 그러면 MA 대신에 3분의 1 F 불러주면 결국 이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2 F 이렇게 되겠네요. 맞는 거는 2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7번 보겠습니다. 용처 현재 지금 수축된 상황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손이 A를 미는 힘은 A가 손을 민다. 손이 A를, 그리고 A가 손을, 이거는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말 아니고요. 지구가 A를 당기는 힘과 손이 A를 당기는 힘, 결국 다 A에게 작용하는 힘이네요. 이게 힘의 평형이냐? 힘의 평형이라는 건 어느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더했을 때 0이 되면 그때가 힘의 평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현재 A가 멈춰 있으니까 결국 힘의 평형 관계를 지금 A는 힘의 평형 관계인 상황인데,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한번 말해 볼게요. A에 작용한 모든 힘은 지구가 당기는 거 있어요. 지구가 A를, 다시 말하면 중력 있죠. 그리고 손이 A를 받쳐주는 거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직항력처럼 얘기하죠. 이건 윗방향일 거고요. 얘는 아랫방향일 거고. 근데 이거 두 개밖에 없냐? 사실 용수철이 누르는 거
있습니다. 이 A를 누르는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게 현재 0인 상황이죠.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럼 현재 A는 단순히 이 1번이랑 여기 있는 2번이랑 힘의 합력이 아니라 여기 3번까지 고려해서 2번 더하기 3번이 1번과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엄밀히 말하면 옳은 표현은 아니고요. 용수철이 천장을 미는 힘, 용수철이 천장을 미는 거, 그리고 용철이 A를 미는 힘은 작용관계다. 똑같이 용철이 작용하는 거죠. 우리 작용 반장하려면 A가 B를, 그리고 B가 A를 이런 관계가 되는데 디귿은 그런 관계가 아니네요. 맞는 거는 기억 하나, 1번 되겠네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면 A가 40kg인 B를 F로 밀어요. 근데 그 F가 뭐 항상 일정한 건 아닌데 요런 식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형태로 밉니다. 그러면 여기 면적이 현재 2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시간이니까 결국 이 면적은 힘 곱하기 시간이란 거고,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힘이라는 건 F는 ma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질량 곱하기 A가 가속도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요거 이렇게 약분해주면 m 곱하기 속도 변화가 될 겁니다. 근데 m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뭘 의미하냐? 운동량 변화다. 그래서 결국에 충격량이 곧 운동량 변화랑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0.0부터 0.1초까지 그러니까 힘을 주고받는 동안 운동량 변화량은 누가 더 크냐라는 건데, 지금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면 반대로 A도 뒤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F만큼 힘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접촉되어 있는 시간도 같을 거니까 힘을 주고받는 시간도 0.1초, 0.1초로 같을 겁니다. 따라서 A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 같을 거고요. 충격량이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같다라고 가야겠네요. 예, 틀렸고요. 0초부터 0.1초까지 B가 A로부터 든 평균 힘. 지금 힘 곱하기 시간이 20N 세크라고 나와 있고 평균 힘이니까 시간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냐면 0.1초 동안에 20N 세크가 나왔으니까 세크 약분하고 0.1이니까 올라가 주면 200N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200N 이응 맞습니다. 0.2초일 때, 그러니까 다 충격력 받고 나서 그때 B의 속력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충격량이 얼마였냐면 20N 세크고요. 이게 곧 어떻게 되냐면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변화량 처음 운동량 0에 정지해 있었고요. 지금 B는 정지해 있었고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면 40kg 곱하기 나중 속도가 됐겠네요. 근데 지금 A가 20이니까 A가 20 되려면 V가 0.5겠구나. 그래서 디귿 맞는 거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9번을 보시면 벽에 차가 부딪혀서 범퍼도 찌그러지고 에어백도 터져서 에어백도 터지면 결국 사람이 부딪히면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피가 자동차가 충돌하면서 속력이 감소한다. 속력이 바로 0이 되는 게 아니라 속력이 V였다가 점점 줄어서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운동량의 크기는 작아진다. 운동량이 P는 mV인데 V가 점점 작아질 거니까 작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어백은 푹신푹신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하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결국에 에어백은 결국 V로 움직이는 애를 0으로 멈추는 애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델타 P, 다시 말하면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격량은 같아요.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얘를 키워서 얘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천천히 약한 힘을 오랫동안 받아서 속도를 0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힘을 작게 하는 거지 충격량을 작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B도 옳은 소리 했고요. 범퍼가 잘 찌그러져야, 범퍼가 안 찌그러지면 쿵 하고 부딪히고 끝일 텐데
찌그러지니까 찌그러지는 시간 동안 그동안에는 계속 앞으로 가면서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 거고 그래서 충격력이 줄어든다. C도 옳은 표현입니다. 5번으로 갈게요. 10번 문제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라고 보긴 좀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분리 전 분리 후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결국 용수철 때문에 B는 오른쪽으로 힘받았고요. A는 뒤로 힘받았거든요. 양쪽으로 동일한 힘을 받았을 거고 작용 반작용 생각을 해보면 같은 시간 동안 받았기 때문에 결국 충격량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하나는 왼쪽으로 힘받았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힘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충격량의 총합은 0이에요. 그럼 충격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결국 총 운동량 변화량은 0. 다시 말하면 총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충돌 전후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빨간색이 잘 보였으려나 총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얀 곳에 빨간색을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 질량 MA, 질량 MB라고 보시면 현재 이때 운동량이 총 0이죠.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운동량을 다 더하면 0이라는 거예요. 이때 운동량 2 곱하기 MA고요. 이때 운동량 1 곱하기 MP인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한다면 사실은 속도가 마이너스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때도 운동량이 0이니까 이때도 운동량이 0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결국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질량이 B가 2배 더 무겁다. A가 2M 그리고 A가 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M이고요. A가 2M이다. 그러면 분리 전 운동량 총 얼마냐면 M 그리고 EM이 다 같이 2m/s로 움직이니까 총 3M이 2로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량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충돌 후 봤더니 다시 말하면 분리하고 봤더니 이쪽이 M, 이쪽이 EM이라고 한다면 여기 운동량은 마이너스 1M이고요. 왜냐면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죠. 여기는 EM의 V. 근데 그 둘이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EMV 빼기 M이 6M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EMV가 7M 이렇게 될 거라서 7M 맞죠? 그러면 M 이렇게 약분하면 V는 2분의 7m/s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2분의 7m/s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질량은 A가 B의 2배다. B가 2배인데 기억이 이상해요. 그리고 V는 3m가 아니고 2분의 7m 다 틀렸네요. 그러면 분리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이때 운동량 얼마냐면 마이너스 M. 이때 운동량 얼마냐면 EMV인데 근데 V가 2분의 7이니까 결국 7M이 된다. 왜냐하면 원래 운동량이 분리 전에 6M이었으니까 나중에도 6M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운동량 크기만 비교해보면 B가 A보다 7배 더 크다. 그래서 디귿 하나 맞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자, 실로 문제 볼게요. 요렇게 있는 운동 상태에서 마찰 때문에 속도가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운동량이 변했고요. 운동량이 변했다는 건 충격량이 있다. 충격량은 여기서는 마찰력이 존재하니까 마찰력 곱하기 시간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운동량이 얼마 변했냐면 이때 운동량은 둘이 곱한 거니까 40이었다가 20. 운동량 변화는 20입니다. 20이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나왔어요. 2초라고. 얘가 2초. 그 마찰력이 1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힘은 14번. 간단하죠? 넘어갈게요. 12번 봅니다. 운동량이고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근데 운동량은 P는 MV인데 질량이 지금 1kg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M이 1이잖아요. 결국 이 운동량 그래프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도 얘랑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M이 1이니까. 결국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도 어떤 모양일 거냐면 1초일 때 4m/s일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3초가 지나면 이 속도는 여기에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겠죠. 왜냐면 m이 1이니까 운동량이랑 v랑 같은 숫자를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볼게요. 0에서 1초까지 받는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은 곧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운동량이 0이었다가 운동량이 4가 됐으니까 그 변화량은 4다. 기억 이상하지 않습니다. 1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에 해당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재면 돼요. 그러면 사다리꼴이니까 쪼개서 해봅시다. 여기는 8m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면 또 밑변이 2, 높이가 2니까 여기도 2m네요. 그럼 총 10m. 10m. DM 맞습니다. 2초일 때 물체에 작용한 힘. 2초면 여기죠. 그러면 힘은 F는 ma니까 결국 질량이랑 가속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질량은 1kg 나와 있고 가속도만 구하면 됩니다. 가속도가 얼마냐면 2초 동안에 속도가 2 변했어요. 그러면 2m/s 속도가 변하는데 2초가 걸렸으니까 가속도는 1m/s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길게 1이니까요. 그래서 힘의 크기는 F는 ma, m은 1, 가속도 1, 2가 아니고 1이네요. 맞는 거 기억과 니은. 13번 봅니다. 스카이다이버가 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떨어지면 원래 중력이 작용하니까 점점 가속을 해야 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공기 저항이 있어요. 이 공기 저항이 특이한 게 뭐냐면 속도가 크면 클수록 공기 저항도 커집니다. 그래서 가속을 하면 할수록 공기 저항도 커지기 때문에 점점 가속도가 줄어요. 가속도 기울기가 점점 줄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공기 저항이 중력과 같아지면 그때는 속도가 안 변하고 일정한 속도로 떨어진다. 그래서 가속도가 0인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쉽게 표현하면 mgh. 다시 말하면 기준점으로부터 높을수록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데, 그러니까 높을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데 지금 구간 1에서 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감소한다. 2에서 운동에너지를 더하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구간 2에서는 속도가 안 변하니까 운동 에너지 일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에서 알짜임의 크기가 얼마냐? 알짜임의 크기는 빵이죠. 가속도가 0인데 중력은 있고요. mg만큼. 그러니까 같지 않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맞는 건 2번. 공기 저항과 중력이 같은 거지.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일단 상황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일단 용철은 탄성력 있죠. 복원력 있는데 이걸 용철 같은 경우에 탄성력이라고 불러요. 이 탄성력은 용철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거든요. 이게 F는 -kx라는 값을 갖는데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탄성력을 가져요. 마이너스를 쓴 이유는 방향이 늘어난 길이의 반대. 줄어들면 늘어난 방향으로, 늘어나면 줄어든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빗면으로 해서 이제 아래로 중력 때문에 아래로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속해서 점점 송정이 빨라질 겁니다. 네, 그러면 탄성력도 복원력도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네, 이 탄성력이 처음에는 작을 거예요. 조금만 늘어났을 거니까. 근데 점점 탄성력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결국 빨라졌다. 잠시만요. 제일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정지해서 점점 빨라져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최고 속도에 도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최고 속도가 된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속도가 늦어질 거예요. 이유는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제 탄성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 중력보다 커지면 다시 이제 감소하겠죠. 그래서 지금 P랑 Q가 속력이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빨라지는 그 한 지점 정지에서 그래서 한 v라는 속도가 됐어요. 근데 점점 빨라져서 최고 속도가 되고 다시 감소해서 다시 v라는 속도가 도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P랑 Q 지점이. 그래서 P랑 Q 사이에서 최고 속도가 됐고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가 최고 속도가 되고 다시 감소해서 지금 P랑 Q 지점에서 속도가 같다. 그렇게 탄생하셔야 됩니다. 탄성량의 크기는 아까 봤지만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P보다는 Q에서 더 많이 그 용체에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탄성력이 같지 않겠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늘어난 길이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제곱 늘어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P가 Q보다 작다. Q가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탄성 포텐셜도 더 증가할 거예요. 용체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있을 거고요. 탄성력이 있고요. 두 개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어요. 이 수직항력은 항상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 물체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을 빼고 생각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그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를 변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중력 같은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까지 같이 고려하면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요. 만약에 탄성력까지 생각을 하면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세 개를 모두 짬뽕한 게 일정하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라서 결국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렇게 물체가 P에서 Q 혹은 더 내려갔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결국 언제 어디서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걸 탄성력이라고 써야겠네. 이 세 개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같죠. 속도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P 지점과 Q 지점이 운동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나머지 이 두 개의 합도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달라요. 당연히 Q가 더 커요. 더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하지만 Q가 더 밑에 있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게 같다. 그래서 같다 이것도 맞는 거. 그래서 4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15번 문제를 보시면 같은 높이에서 떨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속도도 같거든요.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하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5m이에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이때 질량이 m이니까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5m 이거 풀이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5m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면 결국 VA랑 VB는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속도를 그냥 VA든 VB든 같으니까 그냥 V0 이렇게 말해 볼게요. 자, 그러면 충돌하고 나면 충돌 전후는 항상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에너지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이건 꼭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작정 된다, 무작정 안 된다가 아니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내려왔을 때 속도 두 개 같고요. 속력이 같고요. 방향은 반대고. AB 역학적 에너지 합은 충돌 전후 같냐? 그러니까 결국에 충돌 전후 에너지가 보존되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1 5m V0의 제곱일 거고요. 이때 에너지는 2분의 1 이제 수평면이 포텐셜 에너지 빵이라고 했을 때 m V0의 제곱이라서 총 AB의 총 에너지가 2분의 1에 6m
V0의 제곱 요거죠. 근데 이때는 얼마냐면 사실 운동량을 생각해 보면 이때 운동량이 얼마냐면 5mv0 오른쪽 얘의 운동량은 뒤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mv0입니다. 총 운동량이 얼마냐면 플러스 4mv0거든요. 결국 얘는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4mv0여야 해요. 근데 총 질량이 두 개가 지금 같이 움직이니까 6m이고요. 그럼 이때 v가 얼마냐면 이때 속도가 6분의 4v0 되겠네요. 3분의 2v0.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A, B가 지금 같이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2분의 1, 6m, 9분의 4 v0 제곱 되겠죠? 이거니까. 그러면 결국 운동 에너지가 같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요거랑 같지가 않죠. 지금 9분의 4배 더 작아졌어요. 줄어들. 그죠? 2분의 1, 6m까지 다 같은데 지금 여기가 차이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9분의 4만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합은 충돌 전후 다르다. 감소했어요. 결국 이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얼만큼 올라갈 거냐를 한번 계산해 보면 결국 이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6m이 어떤 h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냐라는 건데 문제에서 아까 여기서 어떤 관계식이 하나 있냐면 지금 2분의 1에 v 제로의 제곱 우리 아까 VA랑 VB를 다 V0로 놓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얼마냐면 결국 GH거든요. 뭐 위에든 아래든 다 상관없이 여기서도 똑같고요. 어차피 OM이 약분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2분의 1 V0의 제곱 그리고 나머지 거 6m에다가 9분의 4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주면 이게 지금 라지 h죠. 미안. 이게 라지 h 이렇게 쓸게요. 라지 h 이렇게. 이게 얼마냐면 요게 GH고요. 나머지 거 6m에다가 9분의 4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얼마냐면 3,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8 GH 이게 되고요. 그게 결국 여기 있는 위에 거랑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곧 m이 어디 갔지? m 하나 넣어줄게요. 그럼 이게 곧 여기 m 있었으니까 계산해주면 이게 곧 6m이 g라는 그 중력 가속도를 이기고 h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뭐 약분할 수 있는 건 다 합시다. 일단 m 없애고요. 중력 가속도 없애고 결국 h가 얼마냐 라면 약분 될 수 있는 거 합시다. 이게 3이고 4가 되고요. 그러면 h가 9분의 4 h 이렇게 되네요. 절반도 못 올라가네요. h는 2분의 1 h가 아니고 9분의 4 h.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6번이에요. 지금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움직였다 했고요. 높이가 같아진다는 건 얘가 h고 얘가 3h니까 a가 h 올라가고 b가 h 내려오면 딱 같은 높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보시고 약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를 좀 여기다 가져왔는데 A, B 각각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중력 말고 장력이 있으니까. 근데 A, B를 하나의 물체, 실로 묶인 하나의 물체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를 옆으로 쭉 늘리면 결국 지금 이 중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랫 방향이 같을 수 있는데 실내에 묶여 있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A는 이렇게 왼쪽, 그리고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중력에 의해서 가운데 장력이 이렇게 있는 꼴인데 어차피 크기 갖고 방향 반대니까 얘는 생략하는. 결국 A랑 B 입장에서는 중력만 작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A, B의 모든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실에 묶여서 같이 움직이니까 EH 위치만큼 왔을 때 그때 A 속도가 얼마일 거고 B 속도가 얼마일 텐데, 일단 같은 실에 움직일 거니까 가속도도 같을 거고, 그러면 속도도 같을 거예요. 근데 이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V라고 합시다. V.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EH만큼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면, 같은 높이가 됐을 때 A 입장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일단 운동 에너지가 0이었다가 증가했죠. 얼마로 증가했냐면 2분의 1 mv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플러스만큼 증가했죠. 다시 쓰겠습니다. 편하게 다시 써보면 결국에 A 입장에서는 EH만큼 올라갔을 때, 같은 높이가 됐을 때 A는 일단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됐냐면, 속도가 0이었다가 증가했으니까 2분의 1 m v 제곱이 됐겠죠. 그리고 높이도 증가했어요.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했습니다. 얼마큼 증가했냐면 원래 높이에서 mgh만큼 증가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운동도 증가하고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고. 근데 B 입장에서 보면 B도 사실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거든요. 왜냐하면 속도가 0이었다가 V가 됐으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됐냐면 2분의 1, A 질량은 4m이에요. V제곱, 이렇게 운동 에너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죠. 얼마가 됐냐면 H만큼 내려왔으니까 감소했을 거고요. 4m이 H만큼 내려온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를 다 더한 건 0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는 증가했고 B는 총 감소해서 이걸 다 더한 건 결국 일정하다. 그래서 0이 다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EA라고 부른다. 결국 얘를 EA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얘가 얼마냐면 지금 A랑 B 크기를 비교하면 4배 차이 나죠. 질량이 4배고 운동 속도는 똑같을 거니까. 그리고 얘가 4, 2, A 이렇게 될 거예요. 4배 차이 나니까 이만큼. 그리고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EB라고 하자. 이 전체 다 더한 걸 EB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때 EA다 EB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주면 결국 A, B를 다 생각을 해보면 A, B 모두의 에너지 변화량을 생각해보면 운동 에너지는 얼만큼 변했냐면 총 5EA만큼 증가했어요. 여기 4에다가 여기 있고.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mgh만큼 증가했고 4mgh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mgh만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정리를 하면 요게 0 나와야 되니까 정리해주면 mgh가 결국 3분의 5EA다. 3분의 5EA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숫자를 너무 크게 써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다 계산해주면 B는 얼마냐면 4EA 더하기 빼기 mgh가 3분의 5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3분의 5 2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거 계산해주면 3분의 20이니까 3분의 20이고 얘는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3, 4, 12 그러면 8, 2a 이렇게 나오네요. 이 b는 그 2a는 그냥 2a고 그러면 크기만 비교하는 거니까 뭐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17번 문제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갑니다. 지금 일단 밖에 대기압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 부어주니까 늘어나고 차가운 물 부어주니까 다시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는 팽창이니까 기체 입장에서는 밀어서 부피를 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고 늘렸으니까 힘 주는 방향으로 늘어났죠. 그럼 일을 받은 게 아니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 이상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방출한다. 차가운 물이 들어오니까 결국 얘가 수축을 하게 되고요. 수축을 하면서 본인 온도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PV 그래프. 만약에 기본 역학이 고전 역학이 물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문제는 VT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기 열역학 문제는 항상 PV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곡선은 최소 2개는 그려줘야 된다고 했었고, 지금 얼음물 부어서 부피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온도도 같이 감소해요. 그래서 현재 막 이렇게 변하는 상황이니까, 다시 말하면 대기압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변하는 거라서 대기압과 같아지도록 계속 변하는, 그래서 등온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 상황이, 가 상황은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온도가 줄어드니까 방출한다라는 표현, 옳은 표현이고요. 나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나에서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내부 에너지가 곧 온도와 관련된 함수죠. 그러니까 감소한다. 뒤고 또 맞는 거. 그래서 4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18번 문제. 열기관이라는 건 외부에서 열을 받으면 그중 일부는 일하고 이제 더 못 쓰는 열은 밖으로 방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Q를 받았고 3Q를 방출했으니까 얘가 곧 Q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효율은 얼마냐? 내가 받은 거 대비 얼만큼 일했냐? 이게 효율이니까 4Q분의 Q 하면 결국 4분의 1 될 거고요. 열기관은 뭐 이건 열기관의 정의니까 5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19번.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A, B는 등온이라고 나와 있고요. 얘는 등적, 얘는 단열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그래프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하라고 했냐면 등온 곡선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근데 A, B는 등온 곡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C에 해당하는 등온 곡선이 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C는 A로 올라가면서 점점 온도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네, 이 상황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A, B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국 외부에서 열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는 뭐 온도 올리는 데 쓰이고 일부는 일하는 데 쓰인다. 이게 뭐 연력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AB 같은 경우에 등온이니까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소리예요. 결국 외부에서 받은 일을, 외부에 받은 열을 모두 일하는 데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있냐면 Q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Q1이고 얘도 Q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에서 C로 내려올 때는 열을 방출했다 했거든요. B에서 C 갈 때는 등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피가 안 변해요. 그러니까 E를 주거나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얘가 방출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Q2일 거고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은 C에서 A로 올라가면 단열이거든. 이때는 단열이면 열 출입이 없다는 거니까 얘가 빵이에요. 얘가 빵이고요. 결국 얘네 둘이 더한 게 같다. 다시 말하면 1은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요. 온도는 올라갔으니까 이게 플러스 값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A에서 B로 가면서 온도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델타 U가 0이에요. 근데 B에서 C로 갈수록 온도가 줄어들었죠. 다시 말하면 델타 U가 음수예요. 그래서 C에서 A로 가면서 다시 온도가 늘어났으니까 델타 U는 양수예요. 근데 결국 A가 다시 A가 됐다는 건 온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니까 결국 이걸 다 더한 거, 온도가 변해서 결국 다시 A가 되려면 이걸 다 더한 게 0. 다시 말하면 온도가 감소한 만큼 다시 온도가 증가했다. 실제로 다시 A로 돌아왔다는 건 다시 이 A, B에 해당하는 온도로 돌아온 거니까 이때 감소한 온도와 B에서 C로 내려갈 때 감소한 온도와 이 C에서 다시 A로 올라갈 때 올라간 온도가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q2라고 했잖아요. 얘도 q2라는 거예요. 온도가 다시 그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얼마냐면 q2인 거죠. 부호는 뭐 반대겠지만.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q1은 w보다 크다. 지금 현재 w는 뭐냐면 한 번 움직일 때 기체가 한 일이 w라는 거군요. 이것도 일종의 열 기관이니까 이것도 아까 그 18번 문제인가요? 18번 문제처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 상황을 18번 문제처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결국 외부에서 열을 받고요. 그러니까 Q1을 받고 Q1이라 지금 Q1인지 모르니까 일단 열을 받고 이 열기관이 일부는 그거를 일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흡수하고 열을 방출하는 게 열기관인데 지금 여기 있는 거를 한번 잘 살펴보면 열을 흡수하는 구간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도 방출, C에서 A로 갈 때는 뭐 열 출입이 아예 없으니까 결국 A에서 B로 갈 때만 열을 흡수해요.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여기 나와 있냐면 Q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이 값이 얼마냐면 이 값이 Q1이에요. 그리고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한 일을 여기서 W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얘가 W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열 방출한 게 절대 0은 아니에요.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Q1은 무조건 W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온도는 A가 C보다 높다. A가 C보다 높죠? 이거는 C에서 A로 갈 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C에서 A로 갈 때 내부 에너지 증가량 Q2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맞네요. 기억 렌티그 이렇게 가면 되고요.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Q.S를 동시에 지난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 같이 T는 0에서 시작을 해서 A랑 B를 동시에 지난다. 결국 시간을 알려줬네요. 둘이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다. 그리고 이동한 거리도 알려줬어요. 다시 말하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도 다 알려줬다는 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넓이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또 하나 단서. 가속도도 같다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뭐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거는 아주 요서 넷플릭스 보는 쉬운 문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V로 시작해서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증가합니다. 어느 시간 동안에. 근데 이때 B는 속도가 0에서 시작을 하고요.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같은 속도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기울기를 가지겠죠.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때 늘어난 게 V1이라고 해볼게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때 값은 아마 V도 V1이 늘어났을 거니까 V 더하기 V1이 될 겁니다. 뭐 이 차이는 당연히 V겠죠. 평행사변일 거고요. 근데 그때 B는 얼마큼 움직이냐면 D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라색이 B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D예요. 근데 그때 A는 얼만큼 움직였냐면 요 사다리꼴만큼 움직였잖아요. 요만큼. 근데 이 넓이가 얼마냐면 2D예요. 밑에 삼각형이 D니까 얘도 D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이.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결국 이 평행사변의 넓이 V 곱하기 T V 곱하기 T 제로가 D고요. 요 삼각형 넓이 V1 곱하기 T 제로 곱하기 2분의 1도 D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이건 같잖아요. 오변이 이렇게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T0를 이렇게 약분해주면 V1은 2V다 이게 나옵니다. 결국 그래프가 좀 이상하지만 여기가 2V고요. 얘는 3V가 되는 거네요. 이 값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더 이제 다 구했으니까 이쁘게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V
2V, 3V. 그래서 V로 시작하는 애는 3V까지 올라갔고 0에서 시작하는 애는 2V까지 올라간 위에 게 A, 밑에 게 B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뭘 비교하라고 했냐면 이거를 비교하라고 했네요. EB 대 EA. E의 정의가 운동에너지라고 나와있네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이때 속도가 3v, 이때 속도가 2v죠. 그러면 A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초록색 잘 보이려나? 2분의 1 m 9v 제곱일 거고 이 B는 2분의 1 질량이 2m 그리고 4v 제곱입니다. 이걸 나누라고 했죠? 그럼 2분의 1 없어지고 m 없어지고 v 제곱 없어지면 결국 8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2번 되겠네요. 수고하셨어요.